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보내드린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어떻게 보면 떡더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한국의 공천제도에 대한 비판. 저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지금 차분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과연 옳은 건가, 과연 민주주의에 합당한 건가, 그런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민주당에서의 공천제도, 이것이 과연 민주적이었던가, 어떤 특정인의 그냥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이게 민주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도 많이 흘러가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천제도에 물론 좋은 점도 있으라고 봅니다. 제가 이 제도를 보면서 통일 전일 거야. 그러니까 30년이 훨씬 전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김상현 국회의원을 만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공천제도가 이게 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겠냐 내가 했더니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와 같은 것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혼란상을 막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해도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멀리 독일에서 보면서 과연 이런 공천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게 비민주적이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때 그 양반과 얘기한 지가 벌써 30년이 훨씬 지난 얘기인데 아직도 이 제도를 이렇게 실시하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민주주의에 합당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몇 마디를 여러분께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풀뿌리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발달돼야 돼요. 그 위에서부터의 이렇게 내림, 이런 관계로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공천제도가 계속 실시되더라고요.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제도 보세요. 완전히 당수의 그냥 사당화, 그리고 온갖 비리, 윤리적인 면에서 그 결정 투쟁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추천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비록 민주주의 발전이 어렵습니다만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나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산 지 60년이 됩니다만은 제가 이 지역의 함부르크의 알토나 지역에 사는데, 알토나 지역이 함부르크의 7개 구역에서의 알토나 지역도 한 후보자를 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 한 후보자를 내기 위해서 이 알토나 있는 그 한 당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여기서 선의의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후보자를 구합니다. 알토나 전체에 한 당수도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베를린에서의 중앙당에서 전혀 개입을 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제가 사는 알토나에서 이 알토나 당원들에 의해서 이것이 추천이 되고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지역에 지속적인 서로의 모임이 있고 토론이 있고 좋은 건의를 하고 그렇게 쭉 하나의 그 민주주의를 하나 생활합니다. 한 당원이 되려면 그런 생활하고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직업군인이 되는 거죠. 또 그런 의미에서 한 정당이 발전하고 또 다른 정당도 발전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공천제도가 옳은 건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한시일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한 훈련 속에서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이런 기회를 보면서 이 공천제도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그 평가를 하고 뭔가 개혁을 하지 않나.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정당제도 또 우리나라에 있는 선거제도 이거를
불식하고 대통령 제도로 환원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대통령 제도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해서 선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나 그 양당 제도로서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식의 양당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위한 전격적인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양당 제도. 그래가지고 A당과 B당 간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항상 정당도 바꾸고 정당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선거를 자유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는가. 사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야 직업적인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또 정치인이 직업적으로 되면 그 직업인들에 대한 자질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누니 강제협상만은 독일의 유명한 사회 철학자 막스 웨버가 1919년 돌아가기 전에 뮌헨 대학생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정치인이 되려면, 직업 정치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 정치인에 대한 조건으로서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라. 정치인이 되려면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라. 항상 도덕의 컴파스를 여기 끌고 민주정치를 감행해야 돼. 그래서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기는 도덕과 민주주의 관계가 같이 교감하면서 국민들에게 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밑으로부터 철저하게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계속 민주주의 교육과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 발전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한 우리의 통일을 갖다가 강조를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또 아필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런 선거제도를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선의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서로 그냥 복수심에 그냥 뭔가를 그냥 갚으려는 그냥 치열한 그냥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이런 선거제도를 이와 같은 선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회에 다시 앞으로의 통일한 큰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이 선거제도를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공청제도를 폐지하고 그야말로 정당 간의 자유로운 게임을 통해서 선출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위하고 어디까지나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훈련을 통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도 민주국가라는 것을 세계에 공포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